네, 저희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특집 내용은 이른바 먹고 사는 집입니다. 유례없는 고물가 계속되고 있죠. 역대급 태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맞은 추석 명절인데요.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났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이 명절 이후에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서 네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고요. 이 네 분을 통해서 우리들 먹고 사는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데요. 먹고 사는 이야기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 샵 8001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니나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공짜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스튜디오에 모신 네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관악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유덕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가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식당?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신 분은 경기도 고양시 능곡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인데요. 송정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능곡 전통시장에서 23년 동안 옷가게라는 이쁜 정희입니다. 가게 이름이 이쁜 정입니까? 네, 간판이 이쁜 정이고. 오, 장명을 잘하네요.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네, 그때는 제가 좀 이뻤어요. 아, 사장님이 이쁘다. 네. 옷가게 여기가 뭐 장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휴 때 특히 바쁜 분이죠. 택배 운송을 하시는 장재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C사 택배사에서 일하는 저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아유, 요번에 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홈플러스 평촌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경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촌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아, 안양 멀리서 평촌에서 오셨네. 왔습니다. 네, 네.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유덕현 사장님 네, 침수 피해 입으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네, 저희가 이제 관악구잖아요. 아. 특히 이제 저희 동 관악구 신사동이거든요. 거기 집중 저희가 이제 피해를 좀 많이 관악구 중에서도 제일 좀 침수 피해. 어느 정도로 피해 입으셨어요? 거의 모든 도로가 무릎이 깊은 곳은 허리까지. 저희 매장에도 거의 무릎까지 침수가 되는 아주 피해가 컸었습니다. 가게도 그럼 다 다 잠겼던 거예요? 잠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로 인해서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고요. 또 지하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잠겼다고 봐야죠. 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8218님이 오, 이쁜 정이 옷집 자주 간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네? 능곡시장 전화번호 가지고. 파이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번 연휴 어떻게 좀 어땠습니까? 경기는 사장님? 저희가 27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장날에는 손님이 좀 꽤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없어요. 5일장에서 하는 거군요. 예, 27장. 상설시장이 아니라 5일장입니까? 예, 상설시장은 또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어요. 저기 원당시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27장이 고양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일산에. 예. 그래서 저희 시장을 많이 좀 애용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재영님은 이번에 택배 물량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항상 그 택배는 명절 때는 굉장히 물량이 집중이 되고요. 예. 근데 올해는 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는 물량이 조금 줄었어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수준에서 평소에 머물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택배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인기 상품이 보통 굴비, 뭐 한우, 뭐 옥돔, 다 비싼 것도 뭐 홍삼,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선물들이 많았는데. 식용유 세트, 참치 선물 세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햄 세트, 뭐 기름 세트, 좀 내려갔어요? 네, 뭐 가격대가? 생활용품 세트,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좀 잃었고요. 오. 그래서 확실히 선물 퀄리티들이 네. 내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다 반영이 비싸서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다 비해서 결국 보니까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얘기겠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마트는 좀 어땠어요? 마트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작년보다는 좀 손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가 시장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보실 때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는 고객들이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는 고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도 마트에서 장 보면 거의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는데도 가격대가 달라졌어요. 네네. 진짜로 그래서 그걸 느껴요. 장바구니 이만큼 사면 우리 생각에 한 6, 7만 원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고객들은 다시 영수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우유부터 다 올랐으니까. 네. 우리 장경란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곳이 그 요즘 뭐 인기를 그러니까 저기 화제가 된다는 그 치킨 파는 그거 맞죠? 당당치킨. 네. 그게 좀 어때 효과가 있습니까? 아침에 우리 오픈하면 10시에 문을 열잖아요, 마트에. 그럼 먼저 와서 줄을 서고 번호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12시에 나가는, 11시에 나가는 치킨을 줄을 서서 이제 사가시는 거죠. 당당치킨.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그 조리하는 노동자는 수요가 그대로다 뭐 이런 네네네.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네, 저희 점포도 마찬가지고 조리 직원들은 그대로인데 닭 튀기는 양은 10배, 뭐 야. 많으면 10배까지 있으니까 그 조리 노동자들의 진짜 고열을 빼서 만든 치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치킨 안 먹습니다. 아, 고열치. 갑자기 이몽룡이 생각나. 변학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네. 어떻게 사장님 이번에 매출은 좀 어땠어요? 식당 매출은? 네, 식당 매출이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한 거의 3년 가까이 예, 겪었고요. 매출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힘들었고요. 특히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모든 물가, 그 전에 이제 물가가 인상이 됐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특히 1차 식품, 야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원가에 대한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좀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물가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인상이 되면 잘 안 빠지죠. 맞아요.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진짜 그거예요. 그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좀 내려가고 인하도 돼야 되는데 한 번 인상이 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재료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그 가격 반영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재료가 오른 만큼 가격을 그대로 또 바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반영하다 보면 소비자들 식사 못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마진이 되거든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진이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수익이 줄어들면서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메뉴판을 조정을 했었어요. 가격을 바꿔야 되니까. 예,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가격을 조정해서 인상한다면 만약에 매출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가격 인상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 메뉴판을 제작을 해놓고 바꾸질 못했습니다. 아, 걸지는 못했어요? 네, 아직. 이게 그 시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금 다 떠안고 지금 계시는 안고 거예요? 가는 거죠. 이야, 네.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네. 버티고요. 아,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착한 사장님이시네요. 해야 그다음에 이쁜 정희님. 명절 전이면 옷 매출이 많이 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아, 이것도 옛날 버전입니까? 네. 그래도 명절 되면 그 때때옷 작년에- 하나씩 좀 그러니까 빼입고 이러지 않나? 작년에는 그래도 그 뭐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게 때 맞춰서 딱 나와줘가지고 네. 많이 팔았는데 네. 아니요. 아, 재난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소비가 안 된다. 네. 아, 그래요? 매출이 안 늘었어요? 명절 전혀 때? 안 됐어요. 전혀? 네. 이렇게 또 당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진짜 네. 뭐 양말이라도 하나 팔든지 무슨 뭐 속옷이라도 하나 뭐 명절이니까.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야, 그러면 진짜로 명절 분위기가 거의 안 났다는 얘기가 그냥 되네. 거의 다 뭐 야채 가게, 정육점,
또 그 생선 가게 네. 예, 그런 데만 몰리고 떡집 저희 같은 이런 공산품 가게에는 전혀 안 왔어요. 그렇죠. 어차피 먹고 사는 거는 그다음에 차례상을 차려야 되니까 예, 예, 그런 건 예. 장은 보지만 예. 옷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뒤로 미룬다. 평소에도 요즘 좀 많이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네. 요즘 근자에. 그렇죠. 사실 옷 네. 같은 경우 의류는 그 경기를 그대로 타죠. 이게. 예. 그대로 그렇죠. 타요. 지출을 그러니까 줄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제 그거부터 줄이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명절 대목이란 건 없었겠네요. 없어졌어요. 전혀 없어요. 슬픈 옛날엔 사연이네. 명절 되면 새 옷도 네. 사입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네, 좀 네. 여쭤봤던 네, 거예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 장재영님, 네. 아까 잠깐 이제 아주 뭐 단적으로 물량도 한 예년에 60%로 줄었고, 네네. 그다음에 물품 내역도 저렴한 걸로 떨어졌다. 예.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요번에 비대면 명절이 거의 3년 만에 처음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코로나 국면에서는 어땠어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택배가 이제 요즘 이제 뭐 쿠팡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택배 물동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택배 물동량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요번 이제 그동안은 뭐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 아는 분들한테 선물도 해야 한다는 이제 감갑이 그만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요번 이제 그 전쟁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선물하는 것도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예.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런 심리가 조금 많이 작용을 좀 한 것 같고 마지못해서 그래도 좀 해야지 않겠냐 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갑이 좀 가벼워지다 보니까 예. 이제 선물의 수준을 좀 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마음이 좀 이제 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선물은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그렇군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경란님. 네, 네. 지금 업무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저는 가전 파트에 있는데 원래 계산원이었다가 아, 예. 지금은 가전 파트에서 거기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전하고 명절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예, 가전은 명절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봤더니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때요? 예, 이제 같이 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는 제수용품 사러 갔다가 적 같은 거 하려면 고기를 적만 사는 게 아니라 불고기도 좀 사고 같이 먹어볼까 이러는데 지금은 딱 제수용품만. 그래도 뭐 다 올랐다고 하시니까. 예. 그래요? 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새벽아침님이 전 이번 추석에 갈비탕 불고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야, 진짜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진짜 많이 팍팍하군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 명절,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한가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전혀 풍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아니 그래도 마트는 생활 필수품을 파는 곳이니까 그래도 손님은 평소 때보다는 더 많죠. 그리고 고객들도 더 많아졌고 근데 이제 특별하지 않는 이제 사이드 메뉴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사가시는 게 많고요. 다를 때보다는 그래도 매장은 북적북적했어요. 예. 사람 수는 이용 객수는 네. 결국 객수도 그렇고 그런데 매출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죠. 마트는 생활 필수품 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트는 그래도 명절에 다를 때보다는 손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 지역 상품권도 좀 어떤 매출 이런 데 영향을 미칩니까? 네, 작년에는 네. 그 소상공이랑 중기업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분들한테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그걸로 이제 코로나 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풀어지면서 이제 아무도 그걸 들고 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소진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네. 지역 상품권 이제 뭐 없앤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더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각 자치구별로 이제 발행 액수는 다르지만
이게 이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그 예산을 내년에 대폭 삭감, 전액 삭감 아니면 대폭 삭감하겠다. 내년 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네, 됐어요. 거의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서민들 특히 이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 이제 염려되고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좀 지원해줘야 돼요. 지원을 좀 해줘야만이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그렇게 아주 그 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효과가 있네 없네 가지고 왜 그렇게 아니요, 논쟁을 있어요. 있어요? 네. 전혀 있어요. 매출액이 많습니다. 그래요? 없는 분들은 그거 아니면은 현금 들고나 카드 들고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오면 그만큼 프로테이지 저희들도 그만큼 싸게 주고 또 사시는 분도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예. 그리고 그건 대형마트에 가질 않아요. 그 상품권은. 예. 어떤 식당에서도 그런 어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예, 오시는 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시고 제로페이로 많이 오세요. 결제하시고요. 예. 특히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예. 네. 5%에서 10% 할인해 싸게 할인해서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 그 구매하신 분 소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메리트가 많이 있는 되죠.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네.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음. 방금 택배 기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추석 선물도 60% 정도 감소가 됐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저도 이제 명절 되면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 전에는 2만 원대 선물도 괜찮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2만 원대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런 면도 있겠네. 네, 최하가 3만 원, 4만 원, 조금 괜찮으면 5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월급은 제자리고 네. 들어오는 건 월급 빼고 제자리인데.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네. 그렇죠.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밖에 네, 없다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네 분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거나 네. 선물을 받거나 이런 데서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진짜 몸소 체험을 하시겠네요. 피부로 바로 느끼는 거죠. 네.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 정부 당국자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지역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피부에 와닿게 해야죠. 그 현실성이 네, 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해야지. 구상이 했다 아니에요. 했는데 안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에 전혀 안 오셨어요. 말 그대로 탁상머리 행정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현실 감각을 가지시고 나와서 직접 확인하시라 그래요. 좀 나와가지고 예, 좀 나와 보셔야지. 책상에 앉아갖고 예. 그게 그렇게 크군요. 오히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그 진짜 네, 몸소 저희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번 명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성한 한가위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그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시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찬열님이 지금 치킨 사러 왔다 장 보는 거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네. 치킨 사러 왔다가 치킨만 사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치킨 사러 왔다가 우유라도 하나 더 사가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마트에 들어오셨으니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예. 속칭 미끼 상품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판값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도 했었잖아요. 예. 뭐 통큰 치킨도 했었고 탕수육도 했었고 했지만 일주일 행사 상품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당당 치킨 같은 경우는 힘든 이유가 2달이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2달 넘게 3달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으로 치킨을 튀기고 있으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려면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게 직원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리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고 조리 직원들이 이제 아파서 병가 가는 분들도 병가 가는 분들이죠. 예, 병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킨 평소보다 10배를 더 튀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냄새를 하루 종일 맡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런 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네 치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싸게 먹고자 하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좀 그러니까 가벼워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이슈가 되니까 궁금한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치킨이 어떤 맛인지 궁금한 것도 그런 네, 것도 네, 네. 있긴 있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리 인원이 충원되고 진짜 일하더라도 웃으면서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다 너무 죽겠다 직원들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진짜로 병가간 분이 있어요? 네, 있으시더라고요. 치킨 튀기다가? 네. 이게 다 노동이잖아요. 팔 쓰는 거고 그 무거운 걸 들어다 날르고 튀기고 기름을 가려면 기름솥을 다 빼고 그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가 가시는 노조나 분들이 이런 데서 있더라고요. 인원수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킨 닭수를 저기 그 인원수에 비해서 이제 그 매출액에 비해서 단계별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를 때보다 많은 거죠. 초기에는 전혀 그런 제재가 안 돼 있으니까 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었고 지금은 그래도 3배, 4배 더 튀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탁현 사장님, 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치킨 가게 운영하시는 분 사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제 주변에 지인분들도 많이 하고 요 마트 있습니다. 치킨 갖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 마트는 대기업에서 기업형 마트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그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생계권마저 뺏어간다는 건 이거 윤리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의 행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 상대를 왜 골목 상권이 하느냐. 의무휴일제 폐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좀 상생하는 의미에서 좀 통큰 치킨, 뭐 통큰 피자, 이런 당당 치킨 이런 거는 좀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상도덕상 상도 이상. 상도 이상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골목 상권 침해다. 그렇죠. 골목 상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죠. 치킨뿐만이 아니고 피자, 그다음에 무슨 순대 다 대기업에서 지금 침범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떡볶이까지. 네, 떡볶이까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알겠습니다. 골목 상권도 대기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분 모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2부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3부로 이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 네 분과 함께 먹고 사는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덕현님,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전통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송정희님, 24년차 택배 노동자 장재영님, 그리고 대형마트 노동자 장경란님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전 2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미에 나왔던 이야기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이 문제였는데 그게 처음에는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다시 없던 일로 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유덕현 사장님, 네. 이 의무 휴업제 폐지 이야기 나왔을 때 지역 상인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소상공인 관련 그 업무를 또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회장을 맡고 계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입장에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높였죠. 높이고 이제 정부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면 아마 저희들은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의무위협 이거는 그동안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골목상권 전통 시장을 살리기 하고 상생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환원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각하지 않고 골목 상권 의무 휴업 때문에 매출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형마트가 경쟁을 한다면 골목 상권,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상대로 경쟁할 게 아니고 자기들 플랫폼
회사들 지금 플랫폼 온라인 판매 그 회사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무협을 폐지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참. 그때 저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찬반 토론을 했는데 의무휴업제를 없애야 된다는 쪽의 주장이 뭐냐면 의무휴업제 해봤자 그 재래시장에 별로 도움 안 됐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죠. 그거는 자기들 판단이겠죠. 어디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전통시장 입구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10수년 전에 저희 전통시장 세우기 전에 예. 상권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데모를 해서 전통시장을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능곡 전통시장이 생긴 건데 그 지금도 그 휴업일에 되면 그 마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시장 안으로 유입이 돼요. 아 진짜로? 예, 그날은 거기서 살 물건들 네. 그거를 시장 안에 들어와서 없으니까 문 닫았으니까. 그리고 요즘 다 차들 갖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나마도 그 휴업제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가시니까 예,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뭐 5일장하고도 그게 연결이 됩니까? 5일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요? 5일장은 5일장대로 잘 되는 거고 또 그 대형마트가 그날 문 닫는 날은 또 그분들이 또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효과가 있다. 예, 요즘 젊은 분들이 전통시장 안 오잖아요, 잘.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한 번씩 와서 보고 이렇게 물건값이 싸구나 괜찮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또 다음에 찾아오는 거지. 마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 의무휴업제가 생긴 게 우리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의무휴업제가 없었어요. 365일 마트를 열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소상인들도 살리고 시장 상인도 살리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문제가 돼서 의무휴업일을 실시했던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의무휴업일이 없으면 이제 우리도 언론에서 많이 듣는데 시장에 사람이 똑같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장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되게 깨끗해요. 카트도 있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없으면 당연히 가고 우리 마트가 문 닫으면 조그만 수포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전통시장 가까운 전통시장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의무휴업제는 없어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확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네, 확대해야지 자영업자들도 살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통일을 받습니다. 네. 우리 장정님에게는 좀 따로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저희도 이게 이제 그 태풍 흰남노 왔을 때 이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폭풍을 몰아치고 강풍이 불 때는 야외 근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닌가 했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오히려 택배 노동자분들한테 택배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정상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공문까지 보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H 회사에서 발송했던 공문인데요. 사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말은 노동하는 거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연 이 노동권이 진짜 착한 사장님을 만나야 받을 수 있는 게 노동권이냐?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이건 기본권이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 사실 모든 노동자한테 근로기준법이 균일하게 다 적용돼야 하는 게 맞고 저희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 5일제 근무라든가 상병수당제라든가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빨간 국경일, 공휴일, 빨간 날. 소위 말하는 빨간 날 그거 외에는 단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고요. 아니 이렇게 태풍 온 날 도대체 무슨 정상 배송 무슨 정상 배송이냐? 내가 목숨 걸고 배송해야 되냐? 나 오늘은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저희가 사비를 투자를 해서 그걸 메꿔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 그 일당을 내가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제 사비를 사용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다음 날 합니다. 배송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회사 약관에 수탁일 기준으로 반드시 2일 안에 배송하는 걸로 원칙으로 돼 있어서 무조건 당일 배송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네. 아니 법적으로 보면은 법도 그렇고 산업안전 그 보건법도 그렇고 시행 규칙도 그렇고 초속 몇 미터 이상이 되면 작업 중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사문화된 그냥 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법들이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택배 노동자분이 28명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러면서 이제 사회 1차, 2차 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전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음. 그 또 생활분류 서비스 발전법이 또 저희는 또 법안 통과가 돼서 저희 택배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냥 있는 법에 불과하고 아, 그냥 말 그대로 명목만 있고 그리고 실효성은 없고.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워낙 이제 안 이루어지니 음. 법에 돼 있는 것만은 좀 지켜달라라고 네. 국토부에 논의하면 국토부에서 와서 그냥 쓱 한번 그냥 나 나왔어. 나 왔으니까 내 역할 했어.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혀 현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장장님이 지금 이 주로 서초 지역 그러니까 커버하신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특별히 궁금한 게 있는데 태풍 말고 태풍 오기 전에 그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고 네네네. 그때 이제 서초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은 사실 이제 비가 이제 저녁 때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밤에 많이 났죠. 예, 밤에 많이 예. 오다 보니까 사실 배송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네. 이제 그 다음 날 출근을 딱 해서 이제 배송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도로에 방치된 차들이 워낙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워낙 많이 차다 보니까 음. 이제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고장 난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들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 물건을 들고 다 계단으로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오락내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정말 내가 과연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지 그냥 내가 로봇인지 그걸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느꼈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러니까 살자고 일하는 건데 왜 목숨을 걸어야 되냐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법 만들어 봤자 법이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시고 아니 그러면 계단을 그 무거운 걸 들고 진짜로 오르락내리락 다 하신 거예요 그걸? 특히 강남 지역은 특히 강남 지역은 고층 많잖아요. 건물이 워낙 많고 저는 또 가장 유명한 교보생명도 배송을 하고 있고. 그럼 몇 층까지 걸어 올라가 보신 거예요 그날? 그날 17층까지 올라갔어요. 물건 들고? 네. 17층까지? 고객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죠. 네. 혹시 좀 1층에서 놓고 가면 안 되겠냐? 뭐래요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17층까지 내려가서 물건 찾아가라는 거냐? 그래서 전화를 그냥 뚝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아이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명절 분위기 좀 약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답답해지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는 현실이 이런 건데 그렇다고 또 뭐 현실을 뭐 왜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는 건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요즘은 우리 그 마트 노동자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온라인하고 또 이 대형마트도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대형마트는 또 배송도 하잖아요. 또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커머스라고 그래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있죠. 네네. 그래서 배송 택배 기사님들하고 똑같은 온라인 배송 기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택배보다 더 열악하죠. 지금 상황이. 오히려? 예. 거기는 택배는 키로수 제한이 있죠. 근데 저희는 키로수 제한이 없어요. 한 분이 사진을 한번 봤는데 한 분이 물부터 시작해서 몇십 킬로가 돼도 상관이 없이 한 건으로 지정이 돼요. 생수에다가 쌀 같이 시켰으면 네, 같이. 그걸 어떻게 키로수 제한이 없이 그게 한 건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배송 노동자들은 택배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인데 네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냐면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 기사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그 판단이 내려졌다는데 지금까지 근로자를 인정이 안 됐었어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라 그래서 사장으로 그냥 온라인 사장으로 사장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프시면 똑같아요 택배하고 그 용역차를 쓰고 내가 아프더라도 용역차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원을 하면 한 3, 4일 입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차를 배송 기사하고 차를 대줘야 되는 거죠. 그게 20만 원에서 하루에 25만 원. 요즘은 또 비싸서 30만 원, 35만 원이래요. 그 차를 대고 나는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파도 누워 있을 수 없고
몸을 질질 끌고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쉬는 날도 없는 대형마트 거죠. 그 배송 기사님들도 그러니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그럼 건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수대로 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열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키로수 제한을 좀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중노위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사용자가 맞다. 저희가 지금 노조하고 저희 이제 시택배사하고 지금 행정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중노위에서 작년에 분명히 사용자가 맞다라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지금 원청에서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1심 지금 소송 중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기업에서는 뭐 중노이든 뭐 고용노동부든 거기서 아무리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전혀 관심이 그 없고. 판정 내려봤자 우리 그럼 법원 그러니까 재판 관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소송 중이죠. 마냥 이제 시간 끌면서 이제 재판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럼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고객들은 당연히 홈플러스 배송차를 몰고 계시고 홈플러스 옷을 입고 배송을 해주시니까 당연히 홈플러스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특수고용 이제 개인 노동자,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돼 있네. 그래서 모든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건당이 그럼 그것도 키로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건당 얼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기 하루 배송 용량이 있는데 그거를 그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뭐 늦게 물류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진짜 11시까지도. 아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마트 가서 이제 그 배송을 그러니까 그 부탁하는 경우는 무거워서 내가 들고 가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키로수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한 건물에 한 건수가 생수부터 시작했고 생수 6개들이 뭐 있고 쌀, 수박 여름에 수박이 진짜 한 곳에 40 몇 개씩 가는데도 그게 한 건인 거죠. 그러면 그 수박을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박은 또 들고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셔서 알죠.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좀 오해하시는 것이 내가 시키는 물건이 무거워. 그럼 당연히 택배비가 비싸겠지. 그렇게 생각을 또 하죠. 온라인상에서는 물건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온라인 업체에서는 배송료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 우리 회사에서 또 그 대형 업체와 또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걸 또 따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그냥 뭐 5톤 벌 배송 하나, 쌀 뭐 20kg짜리 배송 하나, 배송료는 같은 무게하고는 거죠. 상관없이. 네, 배송료 그래서 같게 될 이제 수밖에 없는 거죠.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는 25kg 초과시 추가 건수를 인정하라는 거고요. 25kg로 제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택배는 그게 제한이 돼 있는 상태죠. 네, 저희는 이제 25kg까지. 근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런 고강도 노동력에 비해서 수익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되나요? 수익이 많이 올리려면 네. 많이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많이 네. 건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야. 근데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장장님한테 좀 더 여쭤보면 요즘은 그 사실은 온라인 구매가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택배 물량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 비례해서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그걸 체감을 하세요? 그렇죠. 별별 거 다 이제 택배로 이제 받아보는 겁니까? 이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24년 이제 근무하면서 네. 단 한 해도 택배 물량이 줄여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매년 택배사는 계속 신장세고. 그래서 계속 성장세를 계속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급격하게 이제 그 가속도가 그렇지. 붙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IT 산업 발전하고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이제 첨단 물류 시스템까지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점점 고객들은 편해지긴 하는데 거리두기가 좀 풀렸잖아요. 그러면 안 줄었어요? 이제 고객님들이 편한 것을 아신 이제 거죠. 마트 가서 뭐 이렇게 카트 끌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네. 내가 뭐 밤 11시고 12시고 물건을 시켜도 그 다음날에 물건이 다 오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점점 그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참 우울한 얘기만 그래서 계속. 이게 이렇게 키로수 제한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럴 때도 좀 수량을 좀 줄여주고 해야지 노동자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장님은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고 또 전문 아울렛으로도 많이 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이 안 되지 않아요? 어때요? 경쟁력이 전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23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안면으로 장사. 단골? 단골 고객. 단골 장사. 그리고 네. 불편하신 분들, 아. 예, 어르신들, 아. 예, 멀리 갈 수 없고 예. 또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온라인 구매 좀 약간 예, 서툴고. 예, 그분들은 저한테 그냥 오시고 또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 전통시장에 그 노화된 건물들 있죠. 그 업주들, 예. 그다음에 그 건물주들, 예. 그분들이 건물을 새로 빨리 짓지 않으면 그 시장이 자꾸 지금 그렇죠. 예,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낙후되죠, 계속.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고 오긴 했는데 지금 카메라 저기를 핸드폰 안 갖고 들어왔는데 노후화된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월세 받으면 굳이 내 돈 들여갖고 건물을 뭐 리모델링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건물주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골목이 근데 좀, 결국은 예, 최종적으로는 근데 같이 죽는 건데 그게. 예, 그래서 그 건물주님들이 빨리 건물을 새로 지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참 이야기 이제 보다리 풀리다 보니까 지금 점검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자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유덕현 사장님 네.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이거는 좀 제일 먼저 좀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뉴스를 봐도 굉장히 그 정치권이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요. 항상 정쟁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옛말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뭐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걸 떠나서 그런데 우리 경제부터 먼저 살리고 정치는 나중에 좀 쉽게 말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민생은 얘기는 해요. 민생을 얘기하면서 네. 민생은 말로만 민생을 알겠습니다. 외치면서 민생은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좀 챙겨봐라. 그래서 경제를 먼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챙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송정희님 정부한테 꼭 바라는 점 있습니까?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매출이 보여야 저희가 사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매출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통시장 살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중개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지역사랑 상품권 부활하라. 부활하고 또 그 없는 분들 그렇지. 정말 가난하고 이런 골목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정책적으로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있는 분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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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장정님은 노동이 좀 존중받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고직도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52시간이든 주 5일제든 아주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이 조금 우리 특고직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그렇죠. 사실은 법대로만 해도 네.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법이 그냥 글자 속에만 있고 현실 속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짚었던 것도 결국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트 노동자 장경란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의무휴업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의무휴업은 지금 2번에서 4번으로 확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 이런 데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법망을 피해서 너무 큰 마트들을 대형 마트 말고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자가 없다. 그런 데는 사각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을 여는 마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도 좀 규제를 하고 이케아나 뭐 코스트코 이런 데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또 예외입니까? 네, 예외가 돼서 그런 데도 규제를 해서 진짜 유통 노동자도 한 달에 4번 정도는 진짜 정기적으로 쉬어야 되고 일요일도 우리는 빨간 날을 쉴 수 없는 마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간 날을 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트 노동자도 사람인데 빨간 날 4번 정도는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있고. 예, 가족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저희도 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의무 확대가 제일 큰 숙제이고 정부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번 추석 명절은 그래도 즐겁게 쇠신 거죠? 네 분? 아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시라고 해요? 네. 저희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저희는 시흥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가 지금 거기 안에 있는 6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지금 12월 31일 날 폐점한다고 합니다. 아, 폐점한다고? 그럼 다 일자리 잃게 되는 거예요? 예,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개월째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편하지만은 않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그 600명의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진짜 사장인 거기는 프랜차이즈 이마트거든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진짜 상권을 살렸고 했는데 관심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담의 정경환 사장님도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영님이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 이만큼이라도 성장했습니다. 모두 건승하세요. 이런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제가 네 분께 드리는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힘내서 또 하루하루 또 버텨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